생청국장과 해조류를 묻혀서 마늘, 양파, 토마토 이런 재료들을 더 집어넣고 뇌에 좋은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들깨가루라든가 호두를 더 집어넣어서 청국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식사 때 꾸준히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치매는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한가요? 치매는 나를 잃어버려 가고 가족을 잃어버려 가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질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동물이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또 미래를 꿈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치매의 문제에 대해서도 치매는 뭐가 좋다, 강황이 좋다, 또 뭐 브로콜리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왜 치매가 생길까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정돈을 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치매는 염증이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런 세포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을 잃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왜 뇌에 염증이 일어났을까? 염증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에 감염이 돼서도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먹지 말아야 될 물질들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뇌는 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저산소증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뇌에 염증이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뇌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이제 한번 해보면 뇌는 산소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염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답을 하나 찾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산소를 많이 사용하다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잉여된 산소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작용이 돼서 또 그것 때문에 녹이 쓸 수 있는 거의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기도 또 뇌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항산화제의 대표가 이제 비타민 C이죠. 그래서 뇌는 비타민 C를 제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물질, 뭐 예를 들면 철분이 많은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그 갯벌에서 나오는 음식들 또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시켜주는 NO라고 얘기를 하죠. 일산화질소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이 뭐냐면 비트나 콜라비라든가 호박씨, 호두, 아몬드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항염 작용,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커큐민, 이제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강황이 울금의 성분이죠. 이런 것들이 뇌의 염증을 잘 깔아앉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베리,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성숙한 브로콜리보다는 스프라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싹에 많이 들어있는데 브로콜리, 새싹, 토마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천되는 이런 거고요. 또 두 번째 뇌를 정의를 하면 뇌는 기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의 대부분은 다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름이 나쁜 기름이 들어와서 소위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산패된 지방이 들어와서 거기에 쪄들어 붙게 만들면 또 염증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런 좋은 기름을 제공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메가3 뭐 연어라든가 등푸른 생선류를 얘기하는데 저는 호두라든가 들깨 같은 데서 나오는 식물성 오메가3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지질의 성분 중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
포스파티딜 콜린 이런 이제 성분들이 뇌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인지질인데 요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재료가 바로 콩입니다. 그래서 이 콩이라든가 두부, 특히 청국장을 자주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그 팁 방법을 드린다면, 뇌는 산소도 할 때 해조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청국장과 해조류를 묻혀서 하나의 쌈장 형식으로 무칠 때 여기다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토마토 이런 재료들을 더 집어넣고, 그다음에 뇌에 좋은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들깨가루라든가 호두를 더 집어넣어서 청국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식사 때 꾸준히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정의로는 뇌는 장이다. 우리가 장이 건강해야 머리도 맑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는 장이다. 그래서 장을 항상 건강하게 다루어야 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체계가 뇌와 장의 그 연결고리에 의해서 염증을 없애고,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청국장 또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재료고요.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통곡류라든가 그런 채소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섭취함으로 인해서 장의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뇌에 대한 정의는 뇌는 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체에서 만들어지는 열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열의 영향을 받아서 변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 속에다가 우리 뇌를 담궈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뇌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 이런 물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물은 통곡물, 현미라든가 귀리라든가 메밀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혼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통곡물을 살짝 이렇게 덮어서 만들어놨는 그런 종류의 물, 또는 무말랭이 같은 것들을 볶아서 그것을 끓여서 먹는 물,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또 여기 제가 물에 대한 아주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게 되면, 보통 이제 각 가정에서 감자를 요리하실 때 감자를 썰어서 물에다 담궈 놓지 않습니까? 담궈 놓고 나서 녹말을 제거하고 그 제거한 그 물을 이제 바깥으로 그냥 버려버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에다가 감자를 썰어서 하루 전에 담궈 놓으면 감자가 우러난 물이 나옵니다. 그 감자 우러난 물을 별도로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다가 요즘 레몬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레몬을 거기다 짜 놓아서 소위 감자 레몬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감자 하면은 땅속의 사과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레몬에도 역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염증 반응이라든가 어떤 산화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효능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 감자라고 하는 그 특성상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이라든가 이런 영양 성분이 뇌 건강을 만드는 데 매우 유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레몬물의 만남, 저는 아주 강력 추천하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돈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 포도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누가 만들었느냐? 태양이 내려가는 것을 식물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면서 바로 첫 번째 작품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은 태양이다. 그런데 그 태양을 어떻게 먹느냐? 식물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특히 포도당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 생명체들이 존재가 가능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수화물은 우리 본연의 생명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근본 에너지의 제공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탄수화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도당만이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양과 접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날에는 또 자기가 굶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당을 재료로 해서 저장형 포도당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꾸러미에 껴놓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녹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녹말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만 갖고서 자기가 성장을 하고 키도 커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죠. 몸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녹말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벽돌 만들듯이 다져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식이섬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이라 하면 포도당서부터 시작해서 녹말, 식이섬유까지를 전체를 다 합친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데 여기에서 녹말과 식이섬유, 특히 식이섬유를 제거해 놓고 요 안에 있는 이것만 먹고서 병이 나니까 탄수화물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에도 좋은 단백질, 나쁜 단백질이 있고 지방에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는데 지금 그냥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야 된다. 저탄, 고지, 지방은 많이 먹어라. 이러니까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나는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이런 건강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뜻하는 거고요. 좋은 것은 뭐냐면 복합 탄수화물,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현대인이 병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 복합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성인병에 노출된다. 이렇게 봤을 때 탄수화물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에서는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또 같은 단백질에서도 변성된 단백질, 막 불에다 굽거나 이렇게 변성되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이런 단백질들이 우리 소화 과정에서 이물질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기름 속에서도 산패되거나 트랜스 지방과 같이 또 우리 세포막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이런 지방,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치매는 정말 안타까운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하게 되면 관리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현대의학이 지금 많은 발달이 이제 많이 되면서 치매의 원인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기 발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 사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병의 위험을 늦추게 만드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하게 만들어서 뇌가 항상 이렇게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가족들이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보이면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에만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복부 비만은 생활 습관, 뭐 유전적 요인, 뭐 이런 또 호르몬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복부 비만이 생겨나는데 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지방을 배에 축적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여성분들이 40대 이후 또는 폐경기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호르몬 대사가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다 나면 기초 대사량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방을 어디다 갖다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부가 제일 만만하니까 복부에다 갖다가 이제 싸서 놓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남성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술이라든가 알코올에 의해서 생겨나는 복부 비만도 있지만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인데도 비알코올성 간염이라든가 비알코올성인데 간에 여러 가지 중성 지방이 쌓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지방 합성, 분해, 배출 이런 것들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간에도 중성 지방이 쌓이지만 그 넘쳐나는 그런 지방들이 전부 다 복부로 이제 이동을 해서 서로 악 영향을 끼치는 어떤 순환고리로 이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사, 간 기능 대사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뱃살이 많으면 왜 위험한가요? 복부 비만은 요즘 시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쓰리고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쓰리고 하면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예,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비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뭐 비만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소위 얘기해서 4대 질환 중에 2가지가 겹쳐져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호르몬 교란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고칼로리 음식을 지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 복부 비만의 환경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높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복부의 비만이 늘어나다가 예를 들어서 복부에다 자꾸 지방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기가 만만치 않고 창구가 꽉 차면 어디다 갖다가 저장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무데나 갖다가 저장을 이제 우리 몸에서 할 거라고요.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소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소성 지방인데 하필이면 복부에다 저장을 하지 않고 심장 혈관에다가 만약에 저장을 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심근이 경색, 심장 마비를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인자로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복부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타 장소에 지방이 쌓여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비만은 굉장히 위험한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뱃살을 빼는데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영양학적 개념에서 우선 좋은 단백질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서 과식을 방지하고 또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부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생선, 닭가슴살들 많이 드시는데 이제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변형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채소나 과일, 통곡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고구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종류의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음식. 그래서 기름은 기름이 녹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보카도, 그다음에 견과류, 호두나 자시라든가 이제 이런 호박씨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제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고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감자 우린물에 레몬물 떨어뜨리는 거라든가 또는 미네랄이 풍부한 우엉차 또는 무말랭이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잘 갖고 있는 이런 재료들을 소재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과일에서 사과라든가 바나나라든가 그다음에 채소에서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양파 이제 이런 종류의 재료에다가 이제 콩을 집어넣어서 전부 끓여서 믹서로 싹 가르면 이제 아주 맛있는 스프 형태의 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 드시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저녁 때만이라도 이것을 꼭 이렇게 드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게 되면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우리 몸 혈액이 맑아진다든가 피부에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피부 톤이 아주 맑아진다든가 이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접근 방식이 되니까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게 푸드 닥터 마스터 클래스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평균 수명이 기른 것은 의미가 없다. 건강한 장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현대의학이라든가 과학이 많이 발달된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장수에 필요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당뇨, 치매, 암, 자가면역 질환 등등 이런 질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죠. 이제 그래서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대사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부 비만 또한 이 대사성 질환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이 원인이 한 가지에 있지 않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계획은 원대했는데 실행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생활 습관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이렇게 실천에 옮겨보는, 내가 오늘 걷기를 한다. 남들이 60분을 한다고 해서 60분을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10분을 걷고 또 거기서 20분을 걷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단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시고 복합당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을 식탁에 한 번 더 올리시고 하는 생각의 변화, 작은 실천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목적하는 그런 건강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큰 것을 이뤄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